몇 페이지냐면은 135쪽이에요. 135쪽에 세션 2번 디스커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토론입니다. 자, question to consider입니다. 먼저 이렇게 몸풀기 격으로 좀 물어보는 질문이죠. What can cause a small insignificant event죠.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 to escalate into a very large conflict. 굉장히 큰 갈등으로 escalate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사건이 그렇게 커지도록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나 원인이 뭔지를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재현이부터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네. 문제를 잘 이해 못했는데 무슨 사건이 원래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소한 insignificant.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막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뭔가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어떤 요인들이 이런 사소한 사건들을 그렇게 크나큰 갈등으로까지 비화시키는가? 그 요인들,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어, 재현이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사건을 좀 이렇게 크게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살짝 자존심을 긁는 그런 언행 심사 뭐 그런 거. 네, 자존심이 주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점점 더 예, 커지는. 예, 그럼 자존심을 조금만 이제 이렇게 굽히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좀 방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네, 네, 아마 그래요. 네,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승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자존심 얘기했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음, 약간 감정 조절 실패하고 오해도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네,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갈등이. 네, 그쵸. 예, 계속 누적된 오해가, 그쵸. 예, 네. 감정에 불을 붙여서 그러한 사건들을 더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서연이는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아무래도 오빠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자존심 때문에 서로 사과를 안 하려고 네, 해서 그런 게 커지기도 한 것 같고, 네. 가장 큰 요인은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재현이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요. 넘어가 봅시다. 텍스트 어널리시스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어온 그 본문을 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Why does Herodotus start with telling a woman's feeling이에요. 예, 요 읽어보시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여자를 납치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예, 네, 왜 그랬는지를 묻고 있어요. 재현아, 이 여자 납치하는 이야기 왜 나왔던 건가요? 읽어보니까. 여자 지었던 이야기요. 예. 어, 어, 그, 처음에 아르고스의 왕녀를, 그쵸? 저기서 납치해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니 나는데 아니 예. 그러니까 어, 그, 왜, 그리스인가 왜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리스인가 갈등? 예, 맞아요. 그쵸? 예, 네, 페르시아죠. 그쵸? 예, 페르시아가 나중에 큰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 그리스에 대한 적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설명하려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헬레네 때문에 이렇게 크게 군대가 일어나서 트로이가 멸망한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리스에 대한 큰 미움, 적대감 이런 것들을 품게 돼. 갈등을 살짝 알려주려는.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왕창 몰고 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사건의 발단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헤로도토스는 여자를 이렇게 납치. 그렇죠. 여자들 납치해 가면서 그렇죠. 했던 그런 일까지도 이렇게 회귀하는 거죠. 네, would it had been better start some other way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좀 더 좋을 길이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쵸? 재현이는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납치하는 이야기 말고 지금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 페르시아 전쟁을. 네. 나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에 왕창 군대를 이끌고 오려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왕의 왕, 아, 왕의 네, 그래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긴 하죠. 그쵸? 네.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자를 이렇게 납치해 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양국 간에 쌓인 그런 원한이 결국 이걸 불러왔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서로 간의 원한을 그 서로 간의 원한이 쌓여서 잠시만 그 결과를 살짝 보여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다른, 그쵸? 그러니까 원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좀 원한을 가질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딜 점령하고 막 학살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걸로도 시작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네. 헤로도토스는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탈까지도 그쵸? 이렇게 그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일의 출발점으로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describe Croesus' dream about the death of his son이에요.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한 크로이소스의 꿈에 대해서 describe 묘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 승아야, 크로이소스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꿈을 꿨었죠, 그쵸? 네.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아들이 뭘로 맞아가지고 죽는 꿈이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뭐에 맞아 죽는다고 했나요? 잠시만. 네, 네, 맞아요. 무기예요. 무기요. 네. 네, 맞아요. 그쵸? 창초괴, 그쵸? 이렇게 찔려서 관통해서 이제 죽는 꿈이었죠. 그쵸?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What steps did Croesus take to stop the dream from coming reality예요. 그래서 그게 becoming이죠. coming이 아니라.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stop, 멈추기 위해서 크로이소스가 취한 스텝스, 그쵸?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서연아, 그래서 그 꿈이 현실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크로이소스가 어떤 일을 했나요? 서연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그쵸? 아, 분명히 읽긴 했었는데, 나 큰일 났다. 어, 크로이소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뭔가 일을 했었죠, 그쵸? 자, 재현이한테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재현아, 어떤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네, 아들의
이제 살짝 전쟁과 그런 거에 대해서 무기에서 떼어놓고 결혼까지 시켜요. 그렇죠. 예, 예. 가장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전쟁터를 누비던 이제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제 전쟁터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쵸? 예, 네, 못 나가게 하려면 뭔가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얘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쵸? 네, 네,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취미로 하던 뭐 이런 사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온갖 무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막 그게 떨어져 가지고 뭐 사고라도 일어날까 봐 그것들 다 회수해 가지고 다른 방에다가 옮겨 놓고 막 이랬죠. 그쵸? 네. 자, 그런데 how did it become a reality anyway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승아야,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됐나요? 어, 아, 뭔가 이게 읽었는데 여기도 기억이 안 나나요? 네. 네, 그래요. 자, 서연아,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됐었나요? 서연이 큰일이다, 이게 큰일. 서연이 앞으로 저기 수업 오기 전에 그 이야기 한번 이렇게 쭉 자기 스스로 읽은 내용 쭉 정리해서 와요. 네, 스스로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네,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마무리됐는가를 한번 이렇게 길을 쭉 잡아놓고 오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거기에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따로 적어 놓으세요. 그 단어만. 네, 그렇게 해 놓으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이제 그 재현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 학교 다닐 때 오프라인 때 요거를 시켰어요. 그쵸? 예, 그래서 암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낫습니다. 아, 재현아, 근데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됐나요?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던져진 청이에요. 네, 그렇죠. 예, 사냥 갔었죠. 그쵸? 그래서 네, 사냥도 원래 못 가게 하려고 그랬죠. 그쵸? 네. 예, 그런데 뭐라 그러면서 그 가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그 프리트릭. 예, 그 아들이, 그쵸? 아들이 네, 그 불평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영예롭고 명예롭게 살았는데, 이거 아버지가 완전히, 그 방 안에 겁쟁이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러이러해서 하다, 이러니까, 아들이, 아, 납득을 하죠. 아, 그게 그래서 그러셨다라면 그럴만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 그 꿈에 의하면은 창에 이렇게 아, 찔려서 예, 저, 네, 그러니까 이 창이 네, 이제 그 뭐지? 그 이 창이라는 게 전쟁에 쓰이는 무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네, 창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뭐 사냥 나가는 거는 해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하게 되죠. 그 사냥은 이제 그 멧돼지가 그쵸 하나 나와가지고 얘기가 들려서 이제 그렇게 어, 하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 전쟁 나가는 게 아니라 사냥 나가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크로이소스가 이제 거기에 납득을 하죠.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데 보내놓고 좀 불안한 거죠, 그쵸? 네, 네, 예, 보내려니까 불안해서 누구를 하나 붙이죠, 그쵸? 예, 네. 살인하고 이제 그 망명을 떠나온 한 사람을 이제 호위병으로 붙여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산적들을 만나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호위병으로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멧돼지 사냥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호위로 붙였던 그 사람이 멧돼지를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멧돼지를 빗나가면서 그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왔었죠. 그쵸? 네.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쵸? 결국 큰 어떤 사건들을 불러오는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For what reason might we expect 크로이소스 to be doomed from the start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전부터, 그러니까 애초에죠. 애초에 크로이소스는 to be doomed, 그쵸? 그러니까 뭐 망할 뭐 예정이다 이런 거예요. 파멸이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상하는데 for what reason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크로이소스가 그 결국은 그쵸? 그 망할 거라는 거는 알고 책을 읽게 돼요. 그쵸? 근데 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말해 볼게요. 승아, 크로이소스는 왜 멸망할 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왜냐면은 너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서연이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저기 그 키루스를 왜 이길 수는 없었나요? 크로이소스가. 역시 너무 튕긴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네, 그래. 하여간 뭔가가 크로이소스한테 과한 면이 있었던 거를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걸 좀 말해주면 좋을 텐데, 왜냐면 이거 이제 의사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재현이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살짝 자기의 그런 그런 행복 이런 거를 살짝 우선시한다. 뭐 살짝 그런 어, 이기적인 그런 거 예, 있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아까 승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만심. 하나. 그쵸? 뭐 내가 최고인데 뭐 솔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뭐 사람 얘기하니까 그쵸? 약간 무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자만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쵸? 결말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도 한데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was it fair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fair죠. 그쵸? 그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크로이소스가 잡히고 나서 그 키루스한테 그 하나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그 군사를 일으킨 게 뭐예요? 신이 부추겨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신들한테 한번 좀 항변하잖아요. 그쵸? 신들은 이런 게 뭐 취미냐 이런 식으로 네. 항변하는 그런 어떤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신이 내린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답변에 굉장히 저기 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러니까 어, 어떻다고. 답변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운명이 정한 바는 누구도 바꿀 피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네. 네, 신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크로이소스가 그렇게 멸망할 운명은 왜 정해졌어요? 왜 그렇게 정해졌어요?
신의 그의 로만. 선조죠, 선조. 크로이소스 리디아 왕국을 일궈냈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아, 네. 예, 기게스의 4대 손이 크로이소스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기게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돼요? 갈 것 같아요. 저기 조금 시간 주시. 그, 그 아, 아름다운 왕비 자랑하던 팔불출 왕 기억나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우리 왕비 엄청 예뻐라고 자랑하면서 우리 왕비 한번 그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침실에 끌어들였다가 왕비가 극한의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기게스한테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죠. 너, 아, 예, 아, 기억나죠? 예, 예, 기억나요. 너 내, 그래서 예, 그를 죽이, 예, 죽이, 그쵸, 예. 너 나한테 이런 수치스러움을 줬으니 너 여기서 자결하든가 아니면 네 군주를 죽이고 이 왕국을 취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게 해서 왕 된 사람이 누구예요?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크로이소스가 그 기게스의 4대 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뭐냐, 운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군을 내쫓은 그 대가죠. 대가와 죄가로 4대 손인 크로이소스가 어때요? 멸망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크로이소스는 뭔 짓을 해도 죽게 돼. 그때에 멸망할, 그쵸? 네. 예, 그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명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시행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쵸?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시기를 3년이나 더 늦춰줬고, 그리고 불타오르는 거 우리가 불도 꺼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쵸? 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진행되는 것이 was it fair? 공정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선조가 저지른 어떤 죄악들이 있는데 그게 후손 몇 대의 그 대가가 그에게 갚아지는 거죠. 그쵸? 예, 네. 이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때에 있어서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은 그냥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한참 뒤에 뭐 그의 후손에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어떤 큰 일들을 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그쵸? 네. 그쵸?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재현이 어때요? 이거 좀 공정한 것 같아요? 살짝 저기 어디더라? 히스기야? 아닌데 히스기야? 음, 그런 것 같아. 히스기야 맞나?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후대에 그런 벌이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도 들면서 공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자, 네. 승아는 어때요? 그때, 아니, 그때의 배경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요?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은, 와,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그리스 시대 때는, 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저의 어려운 신, 부분이죠. 네, 그래,
네, 맞아요. 그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납득하잖아요. 그쵸? 네. 신들이 공정하다라고 납득하잖아요. 그쵸? 네. 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왜 공정하지 싶은데, 크로이소스는 납득을 합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크로이소스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4대조, 선조죠. 그쵸? 선조가 주군을 배반하고 살해한 거에 대한 죄가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돼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쵸? 예, 억울할 만한데, 예, 그게 뭐 운명이고 신의 뜻이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서연이는 어때요? 자, 이런 거 좀 공정한 것 같아요? 공정하다고 했으니까 공정하지 않을까요? 저기 서연이도 공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서연이가 오늘날 갑자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5대조 할아버지의 5대조 정도 할아버지가 뭐 옛날에 뭐 조선 왕실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날 서연이한테 그 죄과를 묻는다고 하면서 서연이가 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운명이 받아들여야죠, 펼쳐져도 뭐. 네 뭐라고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공정한 것 같아요? 네. 와, 그래요. 어, 네. 현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런. 그래요. 서연이는 페르시아 시대로 가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서, 그쵸? 후대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Cultural Analysis입니다. How would the United States respond?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If the president's daughter was kidnapped. 미국의 대통령의 딸이 납치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의 딸이 딸이 납치됐. 납치됐대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납치됐고 네? 뭐라고요? 납치됐구나 뭐 끝나죠. 잘 얘기해봐요. 아니 미국 대통령의 딸이 납치됐다고요? 네, 납치됐다면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요. 아 그냥 아 근데 대통령은 아니니까 별로 안 나. 그래도 그 한 뭘 총동원까지는 네, 그리고 그 특수부대가 납치된 단체는 이제 죽는 거죠, 그쵸? 네, 네, 큰일이 날 것 같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선 뭐라 그래요? 어, 그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롭지 않다 그래요? 지혜롭지 않다. 않다 그러죠, 그쵸? 왜요? 어, 왕이 아닌. 왕이 아니라가 아니라 책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 납치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원치 않았다면은 저항을 하다가 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예, 네, 그러니까 납치돼서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자기도 반쯤은 동조해서 간 거니까 그렇게 간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에, 현대에 그쵸? 근데 누군가가 납치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엄한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로 간주하죠. 자, 근데 뭐 딸하고 아내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쵸? 자기 자녀하고 또
배우자하고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배우자가 납치된 건 괜찮고 뭐 자녀가 납치된 거 안 괜찮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예, 오해하지 말고 예, 그렇지만 약간 좀 그 다르죠. 그쵸? 예,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라면은 더 예, 강력하게 어느 부모든지 어느 시대든지 또 아마 행동에 나서를 쓰을 것 같아요. 자, 비블리컬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봅시다. 예, name a biblical history where a dream of fatality or major calamity became a reality죠. 그러니까 꿈이죠. 꿈에서 fatality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나 아니면 major, 굉장히 주요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큰 재난과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한 꿈이 현실로 이어진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현실. 네. 아까 재현이 물어봤었죠. 자, 승아한테 물어볼까요? 승아야, 혹시 꿈에 이렇게 재앙이 예고됐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긴 나오죠. 얼핏 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큰 재난이나 재해가 닥칠 꿈을 꿨는데 누군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갑자기 음, 물어보면 기억이 좀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음, 예를 들면 재앙. 네, 뭐 재난이나 재앙, 그 다음에 뭐 그냥 해를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 요셉이 꿈꾼 것도 이집트 가야 된다고 그것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네.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도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선생님은 근데 요셉 자신은 아니고 요셉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생각났었어요. 서연이 혹시 누구 좀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네. 재현이는요? 그 저기 바로가 그거 네. 가지고 그 이삭과 소였나? 네. 이삭이 네. 빼빼 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고 네, 빼빼 마른 맞아요. 네, 저 맞아요. 그쵸? 네, 그 네. 꿈. 그런 게,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해몽해준 그 관원 있잖아요. 관원, 술관원. 그쵸? 그 꿈이야지. 술관원 이야기도 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있을게. 그 정도일까요? 뭐 또 있을 텐데 뭐 하여간 넘어가 봅시다. 자, our sense of fairness, 우리의 공정함에 대한 감각은 is violated by Croesus being punished for the sin of his family 4 generations back. 그래서 4대 이전에 저질러진 죄로 인해서 크로이소스가 벌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정함의 감각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서연인 예외죠. 그렇죠? 자, is such an occurrence right?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옳습니까? or wrong?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biblically speaking이에요. 중요해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재현아. 네. 크로이소스가 그렇게 벌 받은 거 괜찮은 일이에요? 성경은 그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서 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성경에서 보면 네, 원래 또 성경에서 이제 또 어, 그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15년이었나? 그걸 더 갈구하면서 네, 했다가 나중에 거기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이제 너의 후손과 그런 게 멸망한다 하셔가지고 이제 물론 시드기야의 죄도 있긴 하지만 또 히스기야의 또 죄로도 인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 그래도 그거는 그거 일이고 그래도 저는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거 공정하지 않다고 공정하지 생각해요. 않다. 그 네, 앞쪽에 그 성경 구절에 더 비중을 네,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네.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네, 물론 구약은 구약이고 또 신약은 다르다 좀 이렇게 네, 생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재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자녀의 죄를 묻지 말라고 얘기한 쪽을 더 해석하는 중심 구절로 삼아서 보게 된다면은 성경은 크로이소스에게 일어난 일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쵸? 자, 승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승아야, 이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어, 제가 지금 질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4대조 선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자기 왕국이 멸망하는 벌을 받잖아요. 네, 이런 일이 선조의 죄로 인해서 후대가 처벌을 받는 거죠. 그쵸? 이러한 네. 일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성경도 그거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그러한 사상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옹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현이는 아까 뭐 히스기야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음, 히스기야도 히스기야고 아담의 죄도 이게 내려오고 네, 있고, 아담을 생각해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네,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지 말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에 네.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차차 생각을 조금 정리해봐야 될 것 해봐야 돼.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쵸? 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서연이는 어때요? 서연이는 아까 뭐 문제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 어렵죠, 그쵸?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답은 있어요. 답은 있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답을 좀 찾아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의견 나눠봤고요. 요거 이제 글 써오시는 거 해오시면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겪었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네요. 요거 이따가 제대로 해석해서 혹시라도 그 잘못 해석되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보고 개요표에 이제 올려줄게요. 글쓰기 주제로.